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헤라클레스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일단 지금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라르센, 그리고 호른캠프, 그리고 지금 잠브레, 그리고 지금 트잔트, 이제 후그마 등 주축 선수들 지금 다수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헤라클레스의 그런 전력은 좀 굉장히 좀 많이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새로 영입한 이제 데스트와 더불어 이제 사이바리, 이제 보스카글리 등이 결장 및 결장 의심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이제 부상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말씀 드려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점유율에서 많이 밀리며 열세인 모습 보였고, 그리고 그렇다 할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비기긴 했지만, 그 경기를 뭐 이제 헤라클레스가 잘해서 비겼다기보다는 스파르타가 워낙 못해서 좀 비기게 된 경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헤라클레스의 뭐 경기력이 지금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페예노르트 상대로 지면서 아쉽게 이제 슈퍼컵 우승은 못했지만, 그 후에 이제 발베이크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여전히 좀 강팀의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좋은 폼을 좀 선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는 그런 좀 아인토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호벤이 이제 좀 원정이라 해도 이제 압도적인 좀 점유를 통해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현 상황에서 지금 뭐 헤라클레스가 이제 호벤 진영으로 넘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원사이드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호벤이 이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헤라클레스가 만약에 풀 전력이라고 해도 현재 뭐 호벤 상대로 많이 좀 열세였을 텐데, 이제 지금 주축 선수들 다수가 이제 빠진 상태로 전력도 지금 많이 약해진 그런 좀 헤라클레스가 호벤 상대로는 좀 더더욱 좀 열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약간 전력적인 요소를 더 좀 중요시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 호벤이 원정에서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네, 호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 네, 요거는 네일앤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고, 4.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저쪽 호벤 상대로 좀 득점을 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면은 4.5는 조금 높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벤 승, 마인 승의 4.5 기준 언더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럼 대 고에드. 자, 일단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산드라 그리고 키안바센을 임대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페예노르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 이제 그 경기에서 당연히 이제 페예노르트 상대로 빌럼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티며 좀 선전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동점골을 넣으며 이제 무승부를 거둔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빌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럼슨, 그리고 쿠이퍼스, 그리고 롬맨스와 같은 그런 주축 선수들이 이제 대거 떠났고, 그리고 그에 약간 좀 대응하는 영입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좀 전력이 더 약해진 그 현재 고에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영입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시타르트 상대로 이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뭐 경기력 및 좀 결과 모두 좋지 못했고, 거기가 확실히 좀 전력이 약해진 감이 이제 인게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이제 좀 끼쳤던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지금 현재 좀 고에드의 좀 페이스는 좋지 못하고, 그게 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고헤드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뭐 빌럼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고헤드가 좀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가 좀 많이 좀 취약했던 거를 고려하면 오히려 이제 고헤드가 좀 빌럼의 그런 측면 전개를 막는데 더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점유율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빌럼이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고헤드의 전력이 좀 약해진 점 플러스 이제 불안정한 수비, 그리고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좀 페이스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도 고헤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더 크고, 그러면은 이번 이제 빌럼이 좀 페이노르트 전에 이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빌럼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빌럼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일단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고르 티아고 그리고 이제 파비오 카르발류를 영입하며 보강은 좀 괜찮게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이고르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아로나키 그리고 다실바 그리고 리코엘리 등이 결장 및 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마로나키 그리고 다실바 그리고 이제 뭐 리코엘리 등 좀 주축 선수들이 이제 결장 및 결장 의심의 사항으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포워드인 올리세를 이제 미넨으로 이적시켰고, 그리고 사르 그리고 이제 카마다 다이치 등을 좀 영입하며 중원과 측면을 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갤러거에 대한 좀 영입권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 좀 이런 지금 뭐 팰리스라고 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 이슈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 팀 색깔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이겼을 정도로 놀라운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이제 좀 3백을 기반으로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며 좀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앉기보다는 오히려 라인을 올려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좀 주도권을 좀 쉽게 좀 내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전술을 좀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좀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교체나 그러면 이제 좀 선수들의 좀 체력 안배를 좀 잘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후반기에 좀 팰리스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약간 팰리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사르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스피디한 전개도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렌트포드 역시 좀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홈에서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올리세가 떠난 지금 팰리스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좀 보강을 잘했고, 그리고 현재 스쿼드를 고려했을 때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에 보였던 좋은 경기력을 계속 좀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려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이제 친선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제 좀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팰리스의 약간 좀 상황과 더불어 이제 브렌트포드의 기존 전력들의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팰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팰리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아이고, 쪼건 목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네투, 그리고 이제 두스바리 홀, 그리고 토신 등을 영입했고, 그리고 지금 티아고 실바, 이제 마트센, 그리고 이제 루이스 홀 등을 좀 떠나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 제임스는 이제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뭐 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팰리스와 이제 이적 합의가 좀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떠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비오 한 명만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를 좀 떠나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완벽하다 보니까 큰 영입권이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로드리가 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로드리의 결정은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레스터 시티를 우승시킬 이제 마레스카 감독을 좀 선임했습니다.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북자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북자님. 자, 그리고 이제 뭐 마레스카 감독을 이제 선임한 이제 좀 첼시고, 그리고 지금 지난 시즌 이제 부상자들이 많았던 때랑은 달리 지금은 풀 라인업으로 선수들이 다 정상 출전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더 올라간 지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부상자가 지금 없는 그런 좀 첼시라면은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충분히 좀 상위권 내지 이제 좀 최상위권까지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좀 여력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봅니다. 자, 사실 이제 뭐 지난 시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맨시티의 중원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었지만, 현재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중원 장악력이 확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에서 큰 결장자도 없을 뿐더러 이제 듀스버리 홀이 오면서 중원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첼시가 맨시티 상대로 중원에서 지금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뭐 확실히 좀 첼시 지금 선수진들이 굉장히 좀 건강해서 이제 좀 풀 전력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맨시티 내에서의 그런 좀 로드리가 좀 결장 중인 게 확실히 지금 좀 타격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좀 그만큼 좀 맨시티 내에서 로드리의 좀 영향력이 좀 큰 상황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경기가 이제 첼시가 중원에서 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맨시티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봐요. 네. 그러면은 뭐 첼시도 충분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네투까지 좀 영입을 했다 보니까 이제 허리 라인 또한 지금 좋은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측면에서의 파괴력도 좀 기대는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번 경기는 충분히 좀 첼시가 뭐 비벼도 할 말 없는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제 맨시티 그 원정에 좀 1.7 배당을 가져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첼시 쪽을 또 도전을 해보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좀 선택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충분히 좀 첼시가 좀 비빌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승패 본다고 하면 요거는 첼시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첼시 프랜승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첼시랑 이제 맨시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아스노 타쿠마와 이제 모이카를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은디아이, 그리고 나스타식 등을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마요르카의 영입 및 방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바페와 이제 뭐 이제 엔드릭을 좀 이제 뭐 영입을 했다. 이제 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지금 뭐 결장자로는 카마빈가, 그리고 뭐 알라바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결장 중이죠. 네.
발라바든이 좀 결장 중이다. 이렇게 이제 결장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슈퍼컵 경기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제 전력이 막강한 거랑 비례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음바페, 이제 벨링엄, 이제 비니시우스 등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름값에 걸맞는 플레이를 보이며, 그리고 좀 무난하게 이제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그런 좀 레알 마드리드라고 좀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 좀 가장 좀 기대가 좀 될 만한 좀 팀 중에 한 팀이 좀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마요르카가 홈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긴 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좀 스쿼드를 고려했을 때 이런 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결국 좀 원정이라 해도 이 경기는 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하며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뭐 코멘트를 좀 칠 게 없어요. 아무래도 뭐 수비부터 일단 뭐 공격까지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더 좀 기대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세한 그런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뭐 지난 시즌보다 더 막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만 잘 유지하고, 그리고 좀 선수들 부상만 이제 좀 크게 없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도 뭐 충분히 좀 대권을 또 노려볼 만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르 대 니스. 자, 일단 뭐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영위권 및 이제 방출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지난 시즌과 이제 비슷한 전력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주축 선수들 몇몇이 결장의 상황이다. 네, 이것도 좀 추가로 전달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스, 그리고 이제 은돔벨레, 그리고 쌍송을 좀 영입했지만 이제 핵심 전력이었던 이제 튀랑과 토디보가 팀을 떠나면서 전력 손실이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뭐 이제 토디보 같은 경우에는 좀 외엠으로 좀 임대를 좀 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더 암담한 거는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피, 그리고 보가, 이제 디오프 등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이나 포워드진에서의 그 결장도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이 많이 좀 약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핵심 포워드들의 그런 좀 결장도 있다 보니까 사실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떨어지는 그런 현재 좀 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뭐 이제 미드필더진에도 이제 몇몇 결장이 있는 그 좀 니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니스의 결장 상황까지도 이제 말씀이 들어갔네요. 자, 우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한 시즌 만에 바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2부 리그 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았던 그런 오세르였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적었을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네. 저거가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좀 수비는 이번 시즌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오세르나 니스 모두 좀 수비 밸런스가 지금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템포도 뭐 빠른 편은 아닐 거라 보기 때문에 다소 좀 잔잔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결국 약간 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요소가 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잔잔하게 흘러갈 만한 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자, 일단 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주축 선수들의 이적 및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결장도 많다 보니까 이전보다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확실히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홈 오세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뭐 원정 뭐 니스 정배 사이드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 강세인 오세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사이드 보는 경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세르 프랜승. 네, 안 그러면 이거는 네, 결과 상관없이 네, 언더사이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요소가 좀 큰 경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세르 대 니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칼리아리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르테아, 그리고 이제 피콜리, 그리고 이제 루페르토 등을 영입했지만, 이제 뭐 술레마나나 이제 난데즈, 그리고 이제 수비의 도세나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전력 손실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술레마나와 난데즈가 팀을 떠나면서 중원이 더 약해진 그런 좀 칼리아리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지로나의 핵심 포워드인 이제 도비크를 좀 필두로 이제 소울에 이제 엔조르페 그리고 양엘리도 등을 영입하며 굉장히 좀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떠난 선수로는 이제 벨로티, 아우아르, 이제 스피나졸라 등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전력 보강을 좀 잘 하면서 좀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적한 좀 선수들이 얼마나 좀 팀에 빠르게 좀 적응을 하고, 그리고 좀 제 기량을 좀 보이냐에 따라 이제 로마의 좀 순위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조심스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중간에 데로시 감독이 들어온 후부터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가 나름 잘 통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도비크와 이제 뭐 소우레를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엔조르페가 워낙 좀 활동량이 뛰어나고, 그리고 좀 패스질이 좋아 좀 좋은 기회를 좀 잘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엔조르페의 그런 좀 존재감도 이제 보다 더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좀 이게 좀 잘만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로마가 좀 칼리아리 상대로 이제 중원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포워드진이 세지면서 좋은 공격력을 기대만 하기 때문에 칼리아리 상대로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약간 좀 원정이라 해도 뭐 로마가 확실히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로마가 이겼을 정도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뭐 로마가 좀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뭐 이제 밀릴만한 요소도 없고, 그리고 확실히 좀 더 우세해 볼 만한 부분이 훨씬 더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히 뭐 로마가 뭐 원정이라는 점을 뭐 제외하고는 뭐 좀 나빠볼 게 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영어로 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AS 로마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제 세리에가 일단은 그쵸, 네, 새벽에 있던 그 4경기 전부 다 무승부가 났죠. 네, 그쵸.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뭐 마피아 리그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솔직히 뭐 실제 뭐 경기에서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해요. 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제 맞다고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분석 흐름대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인데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로마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로마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자, 아무튼 이렇게 칼리아리랑 이제 로마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볼로냐 대 우디네세. 혹시 뭐 이제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볼로냐가 더 유리한 좀 매치업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볼로냐 이제 감독이 이제 좀 유벤투스로 좀 떠난 것도 크고,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저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이제 햄무나 무승주 다 골라가는 경기. 그러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대 베네치아.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라치오 사이드 보는 경기, 어느 반은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드랜드 리옹. 네. 요거는 저는 리옹 프렌즈 보거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